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이버 카페에서 시장 진단, 추천주, 주식 관련 강의 등등 주식 관련한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는 슈퍼몽키라고 합니다. 네이버 카페명에 슈퍼몽키라고 검색하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하루의 특징주를 정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관심주를 뽑는 효과를 노립니다. 또한 전반적인 시장의 주요 섹터를 정리해 봄으로써 시장 마감을 하고 시장 흐름을 보는 눈을 키워줄 겁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주식들 정리를 하는 게 쌓이면 한국 증시 2,000개의 주식을 한 번에 다 알진 못해도 나중에는 거의 대부분의 종목을 다루는, 그리고 본인이 잘 알게 되는 그런 수준이 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진정한 실력과 진정한 주식 투자를 추구하고자 하고, 영상이 그 과정에서 전달력이 더 좋기에 만들어서 제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2월 8일 금요일 시장 마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 연휴 지나고 목요일 금요일 시장이 있었고, 이제 주말까지 지나고, 이제는 완전히 연휴의 느낌이 사라지겠죠. 이제 본격적으로 주 5일 이제 평일 시작입니다. 그래서 주식 시장도 이제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야 되겠고요. 아무래도 목요일 금요일은 조금 어수선한 감이 있었는데, 다시 월요일부터 평범한 5일 시작이니까 또 힘차게 지속적으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금요일 시장 마무리 한번 시작해 볼게요. 해외 시장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미국 시장이 어느 정도 조정을 받는 그런 흐름이었죠. 미국 지수 선물도 약세였고, 그런 와중에 장중에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의 힘을 받아서 시초가를 조금 하락한 채로 시작이 됐고, 장 후반에는 이제 마무리하면서 조금 올려준 모습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 지수 선물도 나쁘지 않은 상태고, 필라 반도체 지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시작은 약했어 전약 후강의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상해 증시는 여전히 휴장 중이고, 니케이 증시는 급락을 좀 해줬습니다. 그래서 유럽 증시도 조금 안 좋은 상황. 지금 무역 협상 관련해서 미중 정상회담 없다 이런 거 이슈 때문에 흔들림이 좀 있었고, 무역 협상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뉴스도 관련 뉴스도 나오고 있고, 카페에 글로써 뉴스 몇 가지 정리해 드릴게요. 하고 있지만 지금 조금 흔들림이 있는 상태라서 지금 해외 시장이 같이 흔들려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추세 자체는 나쁘지 않은, 힘 자체는 나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대외적으로는 솔직히 안 좋을 만한 이슈는 많이 있습니다. 셧다운 같은 경우도 2월 15일까지 합의를 봐야 되죠. 그 전까지 합의를 봐야 되고, 셧다운도 무역 협상도 지금 조금 흔들리는 상태고, 여러모로 그런 상황들이 있죠. 그래서 마냥 좋게만은 볼 수 없는데 또 마냥 안 좋게 보고 겁먹을 필요까지는 없겠습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서 강세가 있는 주식, 수익이 기대되는 주식들 위주로 거래를 하면 되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장이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그냥 행보를 해주면 행보해주는 대로, 또 나름의 시장 분위기와 강세가 있는 주식들, 상승이 기대되는 주식들은 또 있기 때문에 잘 찾아가면서 대응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 국내 시장 같은 경우도 말씀드렸듯이 장중에 약한 흐름 보였죠. 이번에 금요일 시장 같은 경우는 코스닥은 괜찮게 지지받는 모습이었는데, 아무래도 코스피가 외국인의 영향을 많이 받아주고 있는, 최근에도 외국인 매수세가 아주 강하게 들어오면서 움직인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해외 시장이 안 좋아지자 금요일날 외국인 매도세 나와주면서 좀 강하게 조정받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은 예상치를 벗어난 모습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해외 시장의 움직임에 영향을 그대로 받을 거라고 했는데, 마찬가지 뻔하게 받는 모습이죠. 뻔하게 외국인 수급 안 좋아지면서 시장 지수 조금 안 좋아진 모습. 그래서 기술주 위주의 조정이 나왔던 하루였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섹터 같은 경우는 대북 관련주, 지금 대북주 이슈도 지속적으로 또 진행이 되고 있죠. 정상회담 관련 이슈. 그래서 대북 관련주 움직여줬고, 그리고 시장 지수가 좀 안 좋아지니까 정치 테마주 쪽으로 수급이 살짝 몰리는 모습이 보였죠. 그래서 정치 테마주, 항상 시장이 안 좋으면 정치 테마주,
신규주, 품절주, 우선주 이런 애들이 잘 움직이는 특성이 있다. 물론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특수성에 따라서 어떤 섹터가 강세를 보이는지, 어떤 주식이 강세를 보이는지는 조금씩 다를 수 있으나 전반적으로 시장이 안 좋으면 보통 정치 테마주, 뭐 품절주, 신규주 뭐 이런 것들 잘 움직여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주 말씀드리던 바이고요. 또 상황에 맞춰서 실전적으로 같이 경험하면서 감각 익혀드리도록 해보죠. 그래서 섹터랑 상승기대 관심주. 금요일 시장 같은 경우는 상승 주식이나 강세 주식이 많이 없었습니다. 뭐 특징적인 주식들이 있긴 했었는데 그런 것들 위주로 짚어보고 아마 금방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섹터랑 종목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대북 관련 이슈로 움직인 것들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뭐 NK물산 같은 경우는 주식 양수도 계약 때문에 최근에 급락이 좀 있었는데 그 급락에 대한 반발적인 경향이 좀 있었고요. 그와 함께 대북 광물 자원주가 몇 가지 좀 움직여 줬었는데 NK물산과 이제 동국 RNS도 광물 자원주로서 좀 움직이고 원래 최근에 광물 자원주로 묶이면서 수급이 들어온 경향이 있었고요. 뭐 거래가 많이 터져주면서 급등락 해준 모습입니다. 그래서 동국 RNS 움직여줬고요. 그리고 그 DMG 관련주들이 장중에 좀 움직임을 많이 보였죠. 그 중에 거의 첫 장대항봉이라고 할 수 있는 크라운에테홀딩스 같은 경우는 실적 증가, 실적 우수 기대감에 대한 그런 이슈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과 같이 작용을 해서 DMG 관련주로 지금 이때 같은 경우는 DMG 관련주로 움직여줬고요. 이때는 실적 우수 기대감으로 움직여줬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그 두 가지가 함께 움직여준 경향. 최근에 뭐 코아스라던가 뭐 일신석재라던가 뭐 여러 가지 이제 DMG 관련주들이 잘 움직여주다 보니까 크라운에테홀딩스도 좀 강하게 움직여줬고요. 추가적인 움직임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그 크라운에테홀딩스 같은 경우는 관심주로 두고 볼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북 관련주 중에서 좀 강하게 움직였던 것들, 강하게 마무리됐던 것들 중에는 이제 크라운에테홀딩스를 관심주로 두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최근에 대북주들은 뭐 이래저래 움직임이 많습니다. 뭐 아시아 종묘도 농업 관련주로 해가지고 움직였고요. 뭐 미국 이제 북미 정상회담 관련해가지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대북 관련주들 그리고 뭐 유엔의 인도적 지원 관련해가지고도 이슈가 계속 있고 뉴스가 좀 있죠. 뭐 식수 공급 관련 이슈도 최근에 있었고 뭐 그런 것들. 그래서 대북 쪽으로 그런 식으로 흐름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아마 북미 정상회담 정도까지 지속적인 이슈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뭐 많이 올라왔던 주식들은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가까워지면서 차익 실현과 어떤 호재 소멸을 걱정하는 그런 수급이 작용을 할 수가 있고 그와 이제 동시에 이제 북미 정상회담에서 요번 같은 경우는 북미 정상회담에서 뭔가 어떤 합의를 이뤄낼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강한 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또 수급이 좀 몰릴 수 있는 가능성도 생각은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고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에 시장이 좀 안 좋아지다 보니까 최근에 강세가 있었던 정치 테마주 위주로 수급이 들어온 모습이 보였는데 9.1신동 역시나 수급이 강하게 들어와줬죠. 추천주로 거래를 했었던 9.1신동입니다. 그래서 수익 실현 돼주었고 9.1신동과 포비스 TNC 같은 경우는 유시민 관련주로 해가지고 최근에 좀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두 가지가 아주 강하게 눈에 띄는 움직임을 보였고요. 이외에도 뭐 한창재지라던가 뭐 서현 탄메탈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정치 테마주들 있죠. 그래서 정치 테마주들 수급이 좀 금요일날 좀 강하게 움직여줬다. 시장이 계속 안 좋아지고 그리고 뭐 전당대회라던가 이슈가 지속적으로 불러일으키면서 뉴스가 많이 나오고 그러다 보면은 정치 테마주가 또 수급이 지속적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 봐주면서 매수 타점, 매도 타점 잘 잡아가면서 상황을 봐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치 테마도 시장의 부진과 함께 또 주목을 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정치 테마주는 굉장히 강한 상승력과 먹거리가 되어주기 때문에 뭐 하락할 때는 손절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뭐 하락률이 큰 거는 걱정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상승률이 크고 상승 확률이 높은 주식들 위주로 거래를 하고, 그리고 손절선을 깔끔하게 지킨다면 주식하면서 겁먹을 필요가 전혀 없고 망할 일도 전혀 없습니다. 물론 손절을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 심리가 이런 손실이 났을 때, 이제 손절의 중요성에 대해서 갑자기 언급을 드리기 시작했는데, 손절이 났을 때 손절이 이제 계좌의 손절이 확정되는 게, 손실이 확정되는 게 무서워서 그런 겁니다. 왜냐면 내가 수익을 많이 쌓아놔도 평소에 이제 제가 추천주를 하는 거 보면 수익을 굉장히 많이 쌓아놓고 가끔씩 손절이 나서 그 수익이 조금씩 깎이는 그런 경향이 보이는데, 그렇게 하면서도 수익을 쌓고 손절로 조금 깎이고 쌓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쌓아가는 게 가장 이상적인 거거든요. 근데 수익을 잘 쌓다가도 손절하기 싫어서 손절 안 했다가 그게 뭐 잘 풀리는 경우도 물론 많습니다. 기다렸다가 다시 반등을 한다거나 추가적 상승을 해주는 경우도 많은데, 물론 있다는 거 저도 압니다. 저도 좀 모르는 바가 전혀 아닌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중에 하나만 잘못 걸려도 굉장히 큰 손실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수익을 쌓아놓은 걸 다 날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꾸준히 쌓아가면서 수익을 손실보다 더 많이 쌓아가면서 그렇게 꾸준히 쌓기만 해도 뭐 한 달 수익률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렇게 수익률이 많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 은행 이자랑 비교를 해보세요. 은행 이자랑 비교를 해보면은 한 달 수익률이 지금 1월 같은 경우는 128%였나 누적 수익률이 나왔는데, 이거를 뭐 계좌 10분할을 한다고 해도 굉장히 큰 수치죠. 근데 그 1년 은행 이자를 보면 2% 3%밖에 안 되죠. 12개월 은행 이자가. 근데 그렇게 치면 엄청나게 큰 수익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어서 또 손절 안 하고, 그러다가 또 결국에는 손실이 수익보다 더 커져 버리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그거보다 더 문제인 게 뭐냐면 손절을 안 하게 되면은 좋은 주식이 나왔을 때 현금이 묶여버립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그리고 그 손절 안 하고 물린 주식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그러면서 시장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좋은 종목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생각에 왜곡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뇌는 본인 생각보다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생각이 왜곡이 돼버리고 이제 멘탈이 깨져버리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깨져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에 물려있는 건 굉장히 안 좋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주식에 물리면서도 물린다는 게 의미가 뭐겠습니까? 이게 본인이 원치 않는데 가지고 있으면 물린 거고요. 본인이 만약에 마이너스 40%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 주식을 마이너스 40% 될 거 예상하고 천천히 뭐 분할 매수를 한다던가 혹은 떨어질 거 예상했고 충분히 예상했고 이건 내 투자의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 물린 건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주식을 손실률이 크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상승할 줄 알고 들어갔다가 하락을 하니까 거기서 잘라내지 못하고 그냥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게 다 물린 거거든요. 계획하에 손실 난 게 아니잖아요. 계획하에 내가 마이너스 30% 계획을 했다. 그럼 그건 물린 건 아니죠. 근데 그런 사람 거의 없죠,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거의 다 물려 계신데 물리지 않길 바라고, 사실 이제 초보와 이제 실력을 나누는, 이제 초보와 고수를 나누는, 초보 중수 고수를 나누는 그런 상황에서도 물리는 사람을 계속 주식에 물린다면 절대 고수의 영역, 중수 이상으로 갈 수가 없겠죠. 계속 주식에 계속 물리는 습관을 계속 가지고 있고 그런 결단력을 내리지 못한다면 초보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결국 현금 묶여버리고, 일단 물렸다는 것 자체가 하락을 많이 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자체가 이미 추세가 안 좋다는 거거든요. 왜냐면 이미 좋은 주식이었으면 상승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상승을 하고도 남았어야 정상인데 이미 떨어졌다는 것 자체가 뭔가 잘못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난 김에 또 짤막한 강의를 좀 해드렸는데, 그래도 뭐 자기 마음대로 하시겠다 하시면은 뭐 어쩔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최종 판단은 본인들이 하시는 거, 저는 이제 권유를 할 뿐이고 좋은 길을 알려주는 것 뿐이지, 결국에 그걸 제가 알려드리는 길이 또 모두에게 다 잘 맞는 길은 또 아닐 거고, 본인들이 또 각자 판단해야 되는 영역이 있을 텐데, 뭐 나름대로 자기의 성격에 맞게 또 전략을 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정답까지는 아닙니다만 이제 제가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제가 성과를 잘 내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계속 보여드리고 있죠. 그런 비결이나 혹은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최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고 많이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가장 강력하게 재테크를 할 수 있는 주식 투자 방법이고 가장 진리에 맞고 가장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뭐 그거 가지고 마음에 안 드시면 저를 안 따르시면 되겠죠. 마음에 안 드시면 저를 안 따르시면 되는 거고 근데 저를 잘 따라주시면 저는 최대한의 도움을 드린다. 항상 그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말이 길어졌는데 그래서 정치 테마 왜냐면 오늘은 섹터나 종목들이 볼 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치 테마는 요 정도 체크만 하고 넘어가고 중요 포인트는 시장이 안 좋아지면 정치 테마주가 또 수급을 받을 수 있다. 요게 포인트고요. 네, 다시 이제 보면은 이제 그 상승 기대 관심주 중에서는 그 판타지오 보면은 지금 소속 가수 중에 이제 아스트로가 있습니다. 그 아스트로에서 대표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차은우, 연예인 중에서 차은우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차은우라고 이제 연기도 하고 하는 이제 가수 그룹에 아스트로라는 그룹에 차은우라고 있는데 그 아스트로가 이제 빌보드 소셜 50 차트에 이제 랭크가 되면서 좀 관심을 받으면서 수급이 들어온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BTS 이제 방탄소년단 그 예전 같은 경우는 좀 예전까지 넘어가면 싸이가 주식시장에 굉장히 큰 돌풍을 일으켜줬고 그 다음으로 아주 강하게 돌풍을 일으킨 게 지금 그거죠. 그 BTS 방탄소년단이 굉장히 돌풍을 일으켜주고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또 당연히 그런 시장에 그런 분위기가 팽배한 시장에서는 또 이제 뭐 어떤 연예인이라던가 이런 거에 대한 또 관심이 또 깊어질 수가 있겠죠. 지금 같은 경우는 뭐 빌보드 같은 경우를 얘기하면 또 사람들이 예민해지는 게 아기상어 그런 이슈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판타지오 아스트로 보이그룹 아스트로가 빌보드 소셜 50 차트 랭크 되면서 그래서 일단 상한가를 가졌고요. 장막판이라서 장 초반부터 그러니까 완전 초반보다는 항상 말씀드린 게 완전 초반에 상승하는 건 좋지 않은 신호라고 말씀드렸죠. 장중에 이렇게 좀 오전부터 상승했으면 좋았을 텐데 오후 들어서 상승을 해주면서 좀 급격하게 상승을 해준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판타지오 같은 경우에 관심주로 뽑기 위해서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이외에도 뭐 상승 주식들 있고 나름의 이유들이 있는 상승 주식들, 뭐 강한 주식들, 상승이 기대되는 주식들이 있는데 일단 관심주로 볼만한 상승 기대 관심주로 볼만한 거는 개별주 중에서 판타지오 보면 되겠고요. 나머지는 글로써 상승 이유라던가 이런 건 글로써 카페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좋은 자료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개발할 계획이니까 구독하셔서 이득 많이 보시고요. 카페에도 좋은 자료 많고 추천주 같은 경우도 관심 있으시면 연락 주시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정도로 빠르게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뭐 짤막한 강의도 또 살짝 또 드렸으니까 항상 똑같은 내용 비슷한 내용 그리고 중요한 내용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꾸준히 챙겨 보시고 혹은 제가 쓰는 시황 글을 자주 보시는 분들은 본인이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물론 본인의 노력이 중요하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자꾸 반복 학습되고 세뇌되어서 그게 스스로의 태도에 녹아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떤 주식 매매 방법이라던가 어떤 요령에 대해서 저를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아직 저를 잘 모르고 저에 대한 신뢰가 별로 없는 그런 분들도 계실 테니까 이제 좀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기존에 이제 뭔가를 아시던 분들은 지속적으로 얘기를 들으면서 습관을 잡아 나가시면 되고 처음 보시는 분들한테는 뭐 어쨌든 간에 도움이 많이 될 거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 정도 마무리하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 또 이런저런 이슈 많이 짚어가고 종목들도 많이 거래하고 물론 좋은 종목이 있을 때만 좀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는 편입니다. 추천주를 낼 때도 그렇고 그래서 또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1월은 누적 수익 많이 나왔고 2월도 3월도 항상 지속적으로 예전에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계속 쌓아갈 거고요. 지금 누적 500% 넘었는데 예전에 처음 시작할 때 이제 1000% 금방 갈 거라고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셨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벌써 500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동안 본인들 뭐 만약에 이제 제가 잘 해오는 걸 보면서 본인이 따로 무언가를 했다 혹은 다른 전략을 많이 고민하고 그랬다라고 하시면은 한 번쯤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주 천천히 수익을 내면서 쌓아가는 것 같지만 지금은 한 7개월 8개월 밖에 안 됐는데 벌써 500이 넘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7개월, 8개월 동안 본인은 무엇을 이루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스스로 하는 것도 좋고 스스로 교육받는 것도 좋습니다. 스스로 하는 것도 좋은데 스스로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도움을 받으면서 발전하는 게 훨씬 빠르고 좋겠죠. 그리고 좋은 길로,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혼자서 가게 되면 어떤 길로 가게 되면은 그게 좋은 길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죠. 근데 확실하게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도움을 드리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거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해 주시면은 저는 뿌듯함을 느끼는 거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천천히 가는 것 같지만 꾸준히 가는 게 가장 빠르다. 그래서 벌써 이렇게 쌓여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또 어느새 시간이 흘러가면 또 훨씬 더 많이 쌓여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뭐 과거에도 그랬듯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꾸준히 잘 달려봅시다. 항상 성투하시고요. 항상 노력하시고 한 발짝이라도 발전하셨으면, 오늘도 한 발짝이라도 발전하셨으면 잘 가고 있으신 겁니다. 또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